우리가 누구? 정과 정이에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심각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먹고 남긴 음식물 또는 먹을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식자재와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폐수, 악취를 발생시켜 환경적, 경제적 문제로도 이어지는데요. 또한 매년 33억 톤의 이산화탄소와 함께 메탄가스도 배출하고 있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 약 10%가 학교와 같은 단체 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심각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1인당 학교 급식 잔반 발생량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2.7kg 증가하였고 연간 발생량 또한 기존에 비해 301톤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2020년 학교 급식 기본 방향 제시와 함께 자율배식을 권장하였으나 오히려 급식실에서는 학생들의 배식량을 예상하여 표준량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했고 그로 인해 특별한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 곳곳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한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변화 시작을 이끌어보고자 하였습니다. 한민고등학교의 잔반 관련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교 학생들, 조리실장님,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182명의 학생들이 답변해 주었고 그중 30명의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잔반에 다른 원인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급식 이용 시간대를 확인해 본 결과 중식, 석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에 반해 조식은 이용하는 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약 75%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교 급식실과 학생들 사이의 소통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급식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소리함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학생이 약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급식실에서 기여도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설문조사의 실시 여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식실과 학생들 사이의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실장님과 진행한 면담에서는 잔반이 많이 나오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민고등학교는 자율배식을 진행하고 있기에 음식물을 준비할 때 1인분이 아닌 1.3인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며 이는 미배식 음식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기숙형 학교의 특성상 삼시세끼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하다 보니 학생들은 비슷한 식단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기 쉽고 이로 인해 잔반의 양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급식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인당 표준량 제시, 대면 배식, 컨셉 메뉴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셨고 학생들과의 소통이 저조한 것을 언급하시며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존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학생과 급식실의 의견뿐만 아니라 학교의 의견을 듣고자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교장 선생님께서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전과정은 공공정책의 제안을 위해 현재 어떠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 한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현행 법률과 그 한계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 급식과 관련된 법률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급식 관련 조례안이 존재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에서의 문제입니다. 교육 실시를 위한 법률에서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의 명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1년에 2번 이상 전문가를 동원해 영양, 식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사례 홍보의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세한 홍보의 방식과 그 빈도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의 불명확성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 교환을 목표로 하는 단순히 표면적인 구조인지 장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역량, 식생활, 교육의 혁신적인 시행을 도모하는 관계인지 판단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유대관계를 설계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정책과 그 한계입니다. 먼저 학교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5년과 2019년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TF를 운영하였으나 임시로 운영된 특별전담팀이기에 장기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교육청과 환경부에선 공모전을 열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를 유도했고 경진대회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이후 행보의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수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지속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방 감량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사료와 퇴비와 바이오가스화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료화의 비율이 가장 크지만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습식 사료의 생산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사료의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농가에서는 가축 성장과 육질을 고려하여 건축 사료의 사용 또한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배식 반찬에 대해 정부 부처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로 인해 미배식 반찬은 모두 폐기되고 있고 교육부는 식약처의 매뉴얼을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 간의 상반된 정책 방향은 급식 제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부처는 서로 얽힌 이해관계들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과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정은 다음과 같은 공공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고급 사료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의 질을 높여서 활용도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 예시로 동해등해라는 곤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동해등해에게 먹이면 고급 사료와 퇴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배식 반찬 공유 시스템 마련입니다. 각 반찬류의 특성에 맞게 냉장, 온장 상태로 적정 보관되거나 밀봉되어 위생,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폐기되어야 하는 미배식 반찬의 양을 줄이기 위해 미배식 반찬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배식 반찬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위생 상태 기준을 마련하여 미배식 반찬을 판매 기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AI 기술을 이용한 잔반 줄이기입니다. 인공지능 푸드스캔 기술은 푸드스캐너를 사용하여 얻은 정보들을 통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식단을 구성하고 적절한 발찌량을 예측해서 조리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보급과 활성화 정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인공지능 푸드스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갖추고 급식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신기술에 대해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학생들이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 확대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 문제와 지속성 측면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또한 제한된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본교 재학생들, 교장 선생님, 조리 실장님과 진행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여러 해결 방안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미리 급식 메뉴를 인지하고 있으면 잘 배식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급식실 입구에 모니터를 배치하여 오늘의 메뉴를 띄워놓았습니다. 생소한 메뉴의 경우 미리 메뉴 소개를 작성하여 배식대에 두어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정보를 통해 선호에 따라 적당한 양을 배식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잔반 및 음식물 쓰레기의 부정적 영향과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포스터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포스터는 급식실 앞과 복도에 위치한 모니터에 기재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이 많아 미배식 반찬이
잔반이 많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침 식사의 필요성을 담은 포스터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포스터는 많은 학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급식실과 학생들 사이에 활발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기존 소리함의 낮은 접근성과 저조한 홍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실 입구 옆에 화이트보드와 볼펜을 두어 오프라인 소리함을 설치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급식 관계자 선생님들의 빠른 답변으로 쌍방향 소통을 이끌어냈으며 이와 더불어 학생회와 관리하는 카카오톡 채널의 급식 온라인 소리함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반을 줄이는 것에 있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잔반 제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잔반 제로 이벤트는 잔반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남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인데요. 이를 기회로 학생들은 자신의 잔반량을 돌아보고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많은 학교에서 잔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노력과 관심, 참여를 이어지길 바라며 2개의 신문사를 통해 뉴스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하였습니다. 기사에는 잔반 및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과 정가정에서 진행한 활동들의 내용을 다루었고 이를 통해 정가정의 활동이 한민고등학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큰 변화를 불러오는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민고등학교 정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